안녕하세요. 2023년 9월 5일 화요일 아침 7시 20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신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정가 매매에 대응하지 않았는데요. 뉴욕 증시 또한 어젯밤에 노동절 맞아서 휴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하고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도 로봇 중심으로 해서 전체 시장이 움직였는데, 우리가 어제 대응했던 종목 TPC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줬습니다. 아침에 시초가에 한번 슈팅이 나오고요. 핫 이슈에 말씀드린 이후에 12시 30분까지 피크치를 치면서 올라갔습니다. 어젯밤에는 뉴욕 증시가 노동절 기념으로 해서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휴장을 했는데요. 이런 그 분위기는 지금 미국의 11월에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있을 예정인데, 아마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미국의 금리가 동결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5차례 이상 지금 금리가 동결되고 있는데요. 이 시장 분위기는 과거 완전히 긴축 이런 분위기에서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살짝 반등을 했고요. 또 코스닥 보시는 것과 같이 살짝 지금 반등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이 증시 주변 자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51조에 머물던 고객 예탁금이 지금 뭐 거의 일주일, 2주 이상 계속해서 51조에 머물고 있고, 원달러 환율 또한 아직까지는 크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1319원에 머물고 있는 원달러 환율, 지금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반도체 또 만들었는데요. 미국이 제재를 하는데도 반도체를 점점 개발하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삼성전자가 73,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났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71,200원에 종가 끝났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중국의 7나노 반도체 또한 이렇게 그 개발을 하면서 휴대폰에도 그렇고 반도체에 여러 가지 또 생산에 성공한 거는 중국이 반도체 자립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가 무용지물이다, 이런 것들을 또 반증하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에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뭐 한 6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2024년, 그러니까 내년도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비관적이라 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 금리 인상을 끝내고 내년도부터는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전망 때문에 그런지 또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그런지 아직까지는 뭐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동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동결 얘기도 없고, 금리 인하를 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있지만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면서 2024년도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곧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푸틴하고 무기 거래에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 그러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계속해서 미사일도 쏘고 있고, 또 여기다가 푸틴을 만나가지고 무기 거래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선을 넘고 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달에 한미일 정상회의 맞서는 북중러 공조 또 한미일 공조 아마 동북아 정세에 중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큰 리스크로 되고 있는데요.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동북아의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이 25도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창문을 열면 가을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상당히 아침에 춥진 않지만은 더위가 완전히 걷어져서 반팔 입고 밖에 나가기엔 아침에는 살짝 추운 기운도 생기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 낮에는 또 늦더위가 있고 아침에는 쌀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상당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여러 가지 오펙 감산 그리고 또 세계 경기가 이렇게 또 침체될지 반등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그 경제 회복 여부가 이 유가도 또 가격을 결정하는데 큰 요인이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매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지금 현재 86달러까지 근래 가장 높은 이런 그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펙이 지금 감산을 또 시도하고 있어서 사우디 중심으로 해가지고 러시아도 그렇고 오펙 플러스에서 석유 감산을 연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유가도 높고 있고요. 또 경기 침체, 중국의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튼 증시가 도저히 우리나라 증시도 움직임이 없고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이런 그 또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세 개의 우리 관심 종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TPC 어제 우리 수익을 준 종목이고요. 그리고 대성 파인텍, 애플카와 관련된 대성 이런 그 파인텍, 또 러셀,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러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종목의 이 관심주 러셀, 대성 파인텍 그리고 TPC 세 종목을 관심주로 보고 있고요. 오늘 테마 계속 말씀드렸던 로봇주가 바로 TPC가 로봇주입니다. 연일 지금 상승을 도모하고 있고요. 삼성의 AI 로봇 이런 개발, 하나 로보틱스도 그렇고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로봇과 관련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봇주가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로봇 관련주들이 골고루 상승하는 이런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해 가지고요. AI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또 움직이고 있고 이런 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또 끌어올릴 수도 있는 이런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면서 지지층 결집을 좀 도모하고 있는데 이런 그 이재명 관련주들 조금 범양이라든가 일성건설 이재명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긴 하지만 곧 이재명의 이런 그 신변의 변화가 있을 걸로 보여서 이재명 관련주 계속해서 또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 관련해 가지고는 원희룡 장관이 우크라이나 재건 이 대표단이 대거 또 방문하는 이런 그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이런 관련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그 테마들 있지만요. 지금 개별 종목 장세로
이 테마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독 로봇 관련주만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움직일 만한 요소도 없고요. 제가 또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이런 그 주도주도 별로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우리 관심주 러셀, 대성 파인텍, TPC 이렇게 세 종목 관심 있게 보면서 오늘 화요일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